안녕하십니까. 조국 딸 대학 부정 입학 사건으로 또다시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 입학 사건이 터지게 됐는지, 왜 구멍이 뚫려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국 딸이나 최순실 딸은 대학 측에서 볼 때 부정 입학이 아니고 정상적인 입학입니다. 다만 입학을 위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거죠. 뒷부분에서 대학 입학 그 방법에 대해 다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전형 방법은 뭐 800에서 10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니 그중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맞추어 스펙을 만들면 무난하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입시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은 누가 뚫어 놓았느냐? 이것은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뻥 뚫린 구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정치인이나 사회 지식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들 그 자녀들이 스펙을 만들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 같은 소시민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제 생각은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기가 희박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구멍이 뚫렸는지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멍으로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 딸 그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는데 최순실 딸은 그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면은 남자는 군대도 그 면제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적이죠. 우리나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만 거두어도 서울 명문대학 다 진학하는데 아시안게임 금이면은 대단한 성적 아닙니까? 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대학 못 가면은 그 누가 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년지 대계는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고 교육계까지 그 선거 열풍에 휘말리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중등교육까지만 이수하면은 사회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그 먹거리를 창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중등교육 정도 이수자의 그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그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중등교육만 이수해도 얼마든지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구멍 뻥뻥 뚫린 수시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나요? 네, 자, 이것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능이 학생들이 뭐 창의력을 막는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1996년도에 그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이 수시를 처음 도입했죠. 그 당시는 뭐 2% 이하로 그 미미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시험 대학 전형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시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때 그냥 대폭 늘어난 거죠. 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다양한 그 전형 자료로 뭐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그리고 소질을 평가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이런 명목으로 입학 사정관대 그 전형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관여한 자가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입학 사정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되는데 지금 입학 전형이 뭐 100여 가지가, 1000여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은 진학 지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연도별 대학 진학률 도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7, 8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30%가 좀 안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아주 많았습니다. 구급 공무원 임용도 90%가 고졸자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임용시험 봐서 임용된 고졸 공무원들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중견 그리고 고급 간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기업체, 뭐 삼성이나 그 당시 뭐 금성, 그리고 각종 공기업도 뭐 그리고 은행, 고졸자들이 대폭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도 뭐 구급 공무원 하겠다고 줄 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률이 뭐 30대 1, 뭐 40대 1 그러죠. 자, 그 당시에는 7, 80년도에는 대학 졸업하고 구급 시험 본다면 집에서 쫓겨났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입제도가 지금의 제도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고사를 치러서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하고 걸러내고 대학 입학은 대학 자율에 맡겨서 그 대학의 특성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맞는 시험을 자체에서 출제하여 이렇게 신입생을 선발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자꾸 그 복잡한 방법을 제시하여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멍은 더 뚫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대학 진학률이 8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전까지는 나름 엄격히 유지되어 왔던 대학 설립 조건을 이 김영삼 정부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대폭 완화하고 그 허가장을 남발하고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신학교 각 종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양성기관이죠. 이 신학교를 전부 정규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 유명한 성공회 대학교, 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있던 협성대학교, 뭐 이런 이 학교가 전부 다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아마 지금 몇십 개는 될 겁니다. 신학교에서 일반 대학 된 학교가. 자, 그리고 또 기존 대학들의 그 정원학대도 대책 없이 허용했고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은 급상승해서 80%까지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대졸자 실업률 아주 증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교육을 망가뜨린 정권은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 그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왕 대학 입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입 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은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실업계 전형, 예체능 전형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실업계 전형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뻥뻥 뚫린 일반 전형 그리고 예체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계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이렇게 이와 같은 학교를 실업계라고 합니다. 지금은 특성화 학교라고 그러죠. 2학기 출신들을 대상으로 뽑는 제도가 모든 대학에 있습니다. 첫째로 동일계 특별전형이라고 하죠. 자, 고등학교에서 전공한 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데 모든 대학 정원의 3에서 5%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계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외로 3에서 5% 정도 특별 전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학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명문대 보내려고 특성화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대나 명문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이 제도로 들어간 학생들이 그 학업을 따라가는데 힘들어합니다.
일반 학생보다 기초학력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의 중도 탈락, 그러니까 자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있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간 직장 생활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수업료도 3에서 40% 면제가 됩니다. 그 2년 전인가 이화여대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학내 시위를 크게 벌인 적이 있죠. 자, 우리는 공부 죽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화여대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쉽게 특성화고 나와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학내 시위를 크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화여대는 이 제도를 아마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일학습 병영제라고, 이 제도는 병역 특례도 받으면서 군대 면제라는 얘기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로 등록금도 또 30% 정도만 내면 아마 될 겁니다.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대학교 이런 데에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조기 취업 계약 학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전남대, 한양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이 제도도 수업료도 면제되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입학 정원은 약 5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제학교 피택 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해당 학생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등록금 면제되고 군대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아마 전문대학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성화고 출신만 대상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일정 비율을 뽑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공업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현재 각 지자체에 19살 먹은 이 특성화고 출신들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특성화고의 입학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구멍 뻥뻥 뚫린 일반 입시, 그리고 예체능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입시제도 반탄연대 구성하여 정권 교체하여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반탄연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